엄마, 지금 수영복 입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해변가에서 어머니가 화보를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강릉 바닷가에 위치한 펜션 바다풀하우스에서 제일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71살 최영숙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죠. 손님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일들이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등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게 사라져버린 게 말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고 청소하고 식사를 차려주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라 그런지 펜션은 젊은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현관에서 키득거리며 수영복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의 가슴 한편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탄탄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오전 9시 체크아웃하는 손님들을 배웅한 후 영숙은 잠시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파랗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일터의 배경일 뿐이었죠. 해변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문득 방 한편에 놓인 낡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속에는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살 때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에 참가했던 당시의 사진,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때의 자신 말이에요. 그 옆에는 노란색으로 바랜 참가증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모델이 되고 싶었고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집안의 압력으로 20살에 바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이곳 강릉을 찾았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새로운 손님들이 체크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커플들과 여성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수영복을 꺼내며 해변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자유롭고 아름다웠을 때가 있었는데, 영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영숙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변 끝쪽에 있는 바위가 예뻐요. 일몰 때 가시면 더 좋고요. 그 여성은 고맙다며 밝게 웃고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저런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후 3시쯤 펜션 청소를 마친 영숙은 잠시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만드는 소리가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변에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바다에 뛰어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부러움,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외출한 후 영숙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장면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멀리서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발밑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어요.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말이에요. 그때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을 넘기며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다시 한번 그 낡은 서랍을 열어봤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 아름다웠고 꿈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펜션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큰 카메라 가방을 메고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단정한 청바지와 흰 셔츠 차림의 그녀는 다른 관광객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박혜진입니다. 영숙은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답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2박 3일 맞죠?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다니. 사진 작업하러 왔는데 완벽한 장소인 것 같아요. 사진 작업이요? 영숙이 호기심을 보이자 혜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프리랜서 사진작가거든요. 이번에는 바다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작업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들을 담고 싶어서요. 방으로 안내하며 영숙은 혜진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뭔가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쯤 영숙이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변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젊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비키니를 입은 3명의 여대생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매, 거침없는 웃음소리,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영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또 그 감정이 밀려올랐어요. 부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었는데, 영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혜진이 영숙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혜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영숙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바람이 좀 세서요. 영숙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둘러댔죠. 하지만 혜진의 예리한 눈은 그것이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혜진은 영숙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바다를 보면 눈물이 나요.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죠. 정말요? 영숙이 놀란 듯 물었어요. 네, 바다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움이 되기도 하고요. 혜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혜진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젊은 여성이 단순히 관광만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이곳에 오래 사신 것 같은데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놔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진정성 있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이곳은 제게 꿈이었던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꿈을 포기한 곳이기도 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신 곳이라니요? 혜진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영숙은 해변의 젊은 여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을 보면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자유롭고 꿈 많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던 그때 말이에요. 혜진은 영숙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아직도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젊은 여성 그룹이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자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읽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영숙의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일을 하거든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괜찮고요. 영숙은 혜진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이 젊은 여성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내일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혜진과의 만남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놔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혜진과 펜션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영숙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혜진은 카메라를 옆에 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영숙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요. 20살 때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모델이 되고 싶었고 배우가 되고 싶었죠.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숙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이 반대하셨죠. 여자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빨리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림하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0살에 바로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영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 시대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제약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으로 이곳 강릉에 왔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영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곧바로 임신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남편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저도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일, 청소일,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갔어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고 꿈을 꿀 여유도 없었죠.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영숙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그 손에는 긴 세월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 여성들을 보면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군요. 혜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저들을 보면 제가 꿈꿨던 모습이 떠올라요. 자유롭게 수영복을 입고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던 그런 모습 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무슨 꿈을 꿔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면서 만난 분들 중에 8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도 계세요.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숙은 혜진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이 든 할머니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런다고 할 텐데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인생은 사장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진짜 원하는 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원하는 것.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눌러담고 살았거든요.
그럼 천천히 찾아보세요. 혜진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혹시 예전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있긴 한데 영숙이 망설였어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영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가 영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낡은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영숙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세요. 그때는 정말 당당했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죠. 영숙이 사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 사진들을 보니까 확신이 서요.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움과 당당함은 여전히 사장님 안에 살아있어요. 영숙은 혜진의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들이 앞섰어요. 과연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혜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면 더 이야기해요. 뭔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옛 사진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웠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과연 지금의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혜진과의 대화 이후 자꾸만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하는 희망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체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여름 휴가철 절정이라 펜션이 만원이었어요. 젊은 커플들과 친구들이 연일 찾아와 해변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보며 예전보다 더 자주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혜진과의 대화로 인해 표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우울해 보이시네요. 체크아웃하는 한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숙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그 여성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혜진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강릉 일대를 돌아다니며 바다와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영숙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달라진 걸 알아챘어요. 사장님, 더 힘들어 보이시네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요. 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혜진 씨와 이야기하고 나서 자꾸 옛날이 떠올라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혜진이 영숙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요. 영숙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나이 든 할머니가 철없이 군다고 할 것 같거든요.
혜진은 영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더욱 민감해지는 법이었거든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말이에요. 작은 것이라면요? 영숙이 관심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예쁘게 꾸며보신다거나 좋아했던 일을 다시 해보신다거나 말이에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의 제안에 용기를 얻은 영숙은 오랜만에 화장품을 꺼내봤어요. 먼지가 쌓인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보며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화장을 해보니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화장을 하고 나온 영숙을 본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한 젊은 남성이 말했어요. 영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마을 슈퍼에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가 요새 뭔가 이상하더라. 화장도 하고 다니고 나이가 몇인데 저래. 그러게 말이야. 손잡벌대는 젊은 애들 보고 질투나서 그런가. 그 말들을 들은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다 지워버렸어요. 며칠 후 서울에 있는 큰아들 준혁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 요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장하고 다닌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던데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영숙이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준혁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조용히 살라고? 영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라는 거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이 들어서 화장하고 다니는 게요. 준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요. 그 말을 들은 영숙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영숙은 펜션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작은 변화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큰 꿈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때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봐요. 나이 든 할머니가 꿈을 꾸는 게 말이 안 되죠. 혜진은 영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며칠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혹시 사진전 같은 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진전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여든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요. 과거와 현재의 사장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이에요. 영숙은 혜진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혜진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장님 안에는 아직도 그 빛나는 젊음이 살아 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제안과 가족들의 반대, 마을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만 갔어요. 혜진의 사진전 제안 후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은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특히 아들 준혁의 반대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영숙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혜진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강릉 바다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해변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잘 찍으시네요.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사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혜진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아이들도 반대하고요. 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정말 이상하게 볼 거예요. 혜진은 영숙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아쉬웠어요. 며칠 동안 구상해온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펜션 방에서 예전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살 때의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웠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모든 게 무서울까요? 문득 거울을 보니 이른이 넘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사진전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혜진에게 확실히 거절 의사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혜진에게 희망을 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혜진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혜진은 실망했지만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사장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펜션 로비로 또 다른 젊은 여성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비키니와 수영복을 들고 신나게 떠들면서 체크인을 하는 그들을 보자 영숙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한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내일 일출 보면서 수영하자. 다른 여성이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일 것 같아. 그들의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을 보며 영숙은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혜진도 영숙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은 바닷가를 혼자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남은 인생도 이렇게 아쉬움과 후회로만 채워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시네요. 혜진이 영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영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뭘 생각하고 계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영숙이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꿈에 나이가 있나요? 혜진이 반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쯤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당당하게. 영숙이 그 말을 되새겼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장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사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처럼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숙은 혜진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패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비웃으면요? 영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도전은 해본 거잖아요.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영숙은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회는 계속 오지만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혜진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장님만 원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용기를 내볼까 하는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영숙이 말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용기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놓쳐버려도 될까?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어렴풋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혜진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도전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그 사이 혜진은 며칠 더 머물 예정이었던 일정을 연장하며 영숙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름 성수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펜션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영숙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청소와 식사 준비, 손님 응대까지. 이른이 넘은 몸에는 너무 버거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몸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손님들 때문에 쉴 수는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체크아웃하는 손님들을 배웅하던 영숙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던 중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사장님, 혜진이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릉 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영숙은 온몸에 링거를 꽂고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 씨,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라고 하시더라고요. 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영숙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어요.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셔서 좀 쉬셔야 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 준혁이 병실에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곧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그러게 왜 나이도 생각 안 하고 무리를 하세요? 나는 괜찮아. 영숙이 힘없이 말했어요. 괜찮기는요. 의사가 완전히 쉬라고 했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펜션도 그만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뭐라고? 영숙이 놀라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펜션 운영하는 거 보세요. 몸도 못 가누는데 무슨 펜션이에요. 준혁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정리하고 서울 와서 편히 사시라고요. 싫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펜션은 내 인생이야. 포기할 수 없어. 인생이요? 준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이제 나이 생각하시고 철 좀 드세요. 그 말을 들은 영숙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영숙은 병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과연 자신이 꿈꾸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혜진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미안해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예요. 꿈이라는 것도 사치였나 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혜진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영숙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전이요. 아들 말이 맞아요. 이제 조용히 살아야죠. 혜진은 영숙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던 영숙이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영숙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펜션으로 돌아온 영숙은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분간 휴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혜진도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을 이런 상태로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혜진 씨도 일정 있으실 텐데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영숙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텅 빈 펜션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보였지만 예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꿈이라는 게 정말 사치였나 봐. 그때 문득 낡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들을 꺼내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두려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그날 밤 강릉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젊은 간병사 미소가 영숙을 찾아왔어요. 입원했을 때 영숙을 돌봐주었던 25살의 간병사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소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퇴원하신 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왔어요. 고마워, 미소야. 영숙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보니까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미소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미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예선에 나가셨다니. 저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용기라.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금은 그런 용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미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90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소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벽들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미소가 떠난 후 영숙은 오랫동안 그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90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환자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영숙은 혜진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혜진은 기차표를 이미 예약한 상태였지만 영숙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펜션 뒤편의 정자에서 만났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랗고 아름다웠지만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영숙의 표정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거든요. 혜진 씨, 며칠 생각해 봤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혜진이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사진전 해보고 싶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였거든요. 정말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가 해준 이야기 때문이에요. 영숙이 미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니 이대로 포기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혜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어요. 사장님, 정말 잘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영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요. 물론이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할게요. 사장님의 진짜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시작할까요? 영숙이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지금부터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단 준비 촬영부터 해볼까요? 편안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혜진은 기차표를 취소하고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먼저 영숙의 자연스러운 일상 모습부터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영숙도 점점 카메라에 익숙해졌습니다. 펜션에서 청소하는 모습,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 예전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담겼어요. 사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혜진이 촬영하면서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사장님의 내면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어요. 일주일 후, 혜진은 더 본격적인 촬영을 제안했어요. 영숙이 젊은 시절 입었을 법한 옷을 입고 바닷가에서 촬영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영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만 하는 거예요. 혜진이 격려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영숙은 용기를 내어 젊은 시절 입었을 법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의 촬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모래사장을 걷는 모습, 해질녘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들이 하나씩 담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한 거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수영복 촬영도 해볼까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돼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마지막 용기를 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봐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혜진은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은 원피스 수영복을 준비했고 촬영 각도도 품위 있게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숙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수영복을 입은 영숙을 보며 혜진은 감탄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아름다움과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촬영이 진행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숙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은 젊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주눅들고 위축되어 살았지만 사실 아직도 아름다운 면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촬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신기해요.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사진전은 언제쯤 열 수 있을까요? 영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달 정도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혜진이 답했습니다. 강릉 문화센터에서 전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숙이 아직도 걱정스러워 했어요. 그때는 이미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혜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분명 감동받을 거예요. 며칠 후 영숙은 용기를 내어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진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사진전을 하려고 해. 영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뭐라고요? 준혁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무슨 사진전이에요. 엄마도 꿈이 있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결국 준혁과는 큰 언쟁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혜진 씨,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영숙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멋진 시작이에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여든의 청춘 사진전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릉 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는 영숙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20점의 사진이 전시되었어요.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들과 현재의 컬러 사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시간의 흐름과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시 제목 아래에는 혜진이 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용기에서 나온다. 영숙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개막식 전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웃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어요. 개막식 당일 오후 영숙은 혜진이 골라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어요.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문화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전시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한 젊은 여성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저도 나중에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다른 관람객이 말했어요. 영숙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놀랐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사진전에 나타난 거예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아, 어떻게 여기에? 영숙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사진전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준혁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와봤어요. 준혁은 전시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특히 수영복을 입은 현재의 어머니 모습과 젊은 시절의 모습을 비교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구나. 준혁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몰라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괜찮아, 아들아. 영숙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늦게나마 용기를 낸 거야. 그때 강릉시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 나섰어요. 최영숙 어르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전시실을 가득 채웠어요. 영숙은 그 순간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 기분이었어요. 사진전은 일주일간 열렸는데 매일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영숙의 사진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널리 퍼졌어요. 사진전이 끝난 후 영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여러 방송에서 출연 제의가 왔어요. 하지만 영숙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활동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숙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젊은 관광객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그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사장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꿈에는 정말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펜션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한 영숙에게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러 온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꿈이 있어요. 한 5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사장님을 보니까 용기가 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영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그해 여름 영숙은 다시 해변에 나갔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수영복을 입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바다에 발을 담그며 영숙은 생각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며 영숙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멀리서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숙은 이제 그 소리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아름답고 당당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다는 여전히 파랗고 아름다웠고 영숙의 인생에는
새로운 희망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